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4일 심야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안철수 후보 이 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안철수 후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이 우려는 벗어났습니다. 이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월요일부터는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 3차 접종을 맞았고 3차 접종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 격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이러한 판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만 하더라도요, 이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 기저질환까지 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의료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눈시울을 밝히기까지 했고, 굉장히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안철수 후보 본인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아서 정상적인 이 선거 운동이 가능한 상황, 정말 다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다 말하자면 활발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말이죠, 한동안 두 자릿수 20%까지 육박했죠. 최고 17%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최근에는 8, 9%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일화 협상까지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의 지금 이제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적인 활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어제 이제 전부 13일 날 주요 후보들이 전부 등록을 했어요. 무려 11명이 등록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이 주요 메이저 후보들의 등록을 하다 보니까 재산 등록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 등록을 한 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1,979억 원 단연 1등이고요. 2등이 윤석열 후보 77억인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 재산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본인 재산만 딱 보면은 8억 4천여만 원,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가 약 68억 9천, 약 69억 정도가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재명 후보가 32억 원,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1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후보는 바로 허경영 후보예요. 허경영 후보 1년 사이에요, 200억 가까운 증액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여권의 이재명 후보는 총 32억 1,716만 원을 신고했는데,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분당 순회 아파트로 되어 있고 13억 3천만 원. 그리고 예금은요, 어마어마해요. 본인 명의 저축 예금이 3억 3천여만 원, 적금이 240, 보험이 4억 2천, 예탁금이 8천 정도. 그리고 이 배우자 김혜경 씨 명의의 저축 예금이 1억 6,900여만 원, 그리고 보험이 5천여만 원, 예탁금이 9천여만 원, 그리고 장남명의 예금은 5천여만 원, 차남명의 예적금이 6천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하고 직계 가족의 예금 합계가 12억 8천여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4인 간의 이재명 후보 채권은 약 5억여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본인 명의의 강원도 원주 콘도 35평형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요,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명의 2006년식 뉴 체어맨 한 대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총 재산은 77억 4천여만 원인데, 본인 명의는 8억 4천여만 원,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는 68억 9천여만 원이고요. 재산의 대부분은 저축 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의 저축 예금은 50억 5천여만 원, 그리고 윤 후보 본인 명의의 저축 예금은 2억 700여만 원, 그리고 보험이 6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이 부동산은요, 이 김건희 씨 명의의 양평 강상면 임야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토지 2억 8천여만 원, 그리고 서초 중앙로에 있는 복합 건물 15억 5천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모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심상정은 총 재산이 14억 6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고향에 있는 아파트 이 배우자 명의인데 4억 9천여만 원, 그리고 모친 명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가 10억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으로는요, 배우자 이승배 씨의 2011년식 그랜드 카니발
6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본인 명의 2천여만 원, 적금이 3천여만 원, 보험이 3천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 명의의 저축예금은 250여만 원, 그리고 모친 명의 저축예금이 600여만 원, 장남 명의가 9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4천만 원 은행 대출금, 배우자 명의 4인간 채무 1억 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요, 총 재산이 1,970억 원, 거의 2천억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안랩 상장 주식 186만 조, 가액이 1,840여 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노원구 아파트하고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전세권 4억 1천여만 원, 그리고 차량은 본인 명의 2016년식 올6 카니발, 그리고 2021년식 카니발, 이런 5,5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요, 이 본인 명의 저축 예금하고 보험 예탁금으로 77억 7천여만 원, 배우자 김미영 씨 명의 저축 예금, 신탁 보험 예탁금 37억 4천여 원, 그래서 총 1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동그라미 재단에 2012년에서 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1,211억 원을 출연한 사실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허경영 후보의 재산이 1년 새 72억 원에서 264억 원, 3배 이상 급증했는데 그 이유를, 그러니까 뭐 190억이니까요. 거의 2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보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얼마를 신고했냐면 72억 6천여만 원인데 11개월 동안에 191억 4천여만이 늘어났어요. 자, 이거를 조선닷컴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재산은 강연과 축복 행사를 통해서 늘린 것이다. 그리고 지지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최근 지지자들이 가족 단위로 축복을 받아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일부 사업가는 한 번에 1억 원가량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고 수십억 원씩 내는 것 아니냐, 문제될 것 없다. 축복은 어떤 의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지자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고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야, 대단한 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 관계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단일화, 이제 공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갔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 대안, 보관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안철수 후보가 왜 그럼 이런 단일화 전략을 이 시점에서 냈느냐? 이것은 하나의 벼랑 끝 전략이다. 아니면은 본선 끝까지 하고자 하는 완주할 명분을 찾는 측면에서 내놨다, 이렇게 양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고사작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지지율 차이에서 현격히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시간에 쫓기면 지지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단일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날 것이다. 그래서 최대 한도의 압박을 통해서 단일화 요구를 말하자면 철회하도록 이러한 압박 전술이 있다. 그러지만은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초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 야권의 말하자면 정권 교체, 그리고 이러한 대의를 위해서 이런 단일화 제안을 내놓은 것, 그 제한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은 말하자면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쉬운 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라 하자라는 이것은 야권 통합에 도움이 된다, 이 점은 긍정. 그러나 단일화 방식으로 국민 경선을 내는 점,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놓고 있는 단일화 드라이브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무시 전략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그 자체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체급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무시하는 전략 또는 압박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한 말하자면
이 포괄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말하자면 40%대하고 안철수 후보는 7, 8% 됐는데 이거를 두고 여론조사하자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즉 역선택을 바라는 것인데 여기에 말려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하자면 평가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이양수 대변인이 오늘 논평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후보는 열린 마음으로 안 후보와 야권 통합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는 이어간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과 대의를 존중해 야권 통합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러한 말하자면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단일화, 즉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는 대로 통큰 결단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하고 본인이 후보직을 처리하면 거기에 상당한 오히려 예우를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원희룡 또 이 안철수 원희룡 그 다음에 안철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윤상현 이런 일각에서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단일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28일 이전 또 이 예비선거가 있는 4일 이전 그 다음에 최종 선거가 있는 3월 9일 이전 이렇게 4차례에 맞으면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 전에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승부수를 띄웠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건 조선일보의 이제 홍영림 기자 제가 종종 인용해 드는 기자인데요. 홍영림 기자가 과거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서 내린 4번의 역대 대선 4대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통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4대 변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직선거가 시작이 되면 그때 1등한 후보 꼭 역전 없이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유권자 대부분들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후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2002년 대선 때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무당층이 무려 30%나 되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북과 제주가 말이죠. 전국의 바로미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차례 대선에서 모두 충북, 제주의 여론 지지율이 당선자를 딱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주부의 표심을 잡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경제 이슈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변수를 승부 최종적인 결국 당선자를 예측하는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 기간에는 선두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징크스가 통한다고 한다면 2월 15일 시점에 여론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앞선 후보가 유리할 것인데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조사가 더 많지만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이거나 동률인 조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린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높은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지지율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이 초박빙이고 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북과 제주가 바로 바로미터 지역인데 인구적으로 유권자로 보면 충북은 3%, 제주는 1.2%에 불과하지만은 87년 이후에 7차례 대선에서 모두 당선자를 맞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충북, 제주 표심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주 KBS가 조사한 걸 보면 이 윤석열 후보가 41.2, 이재명이 34.43, 그래서 6.9%를 앞서고 있는데 제주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이재명 38.1, 윤석열 32.1, 6% 정도 또 이재명이가 높아요. 그래서 어렵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표심을 놓치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역대 대선에서 자영업자 지지율 1위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그만큼 쪽집게 역할을 해온 이유는 경제 체감도가 가장 큰 직업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이슈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자영업자하고 주부층에서는요, 야당 쪽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결국 많다는 거예요. 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징크스가 있느냐? 경기지사는 필패하고 또 서울법대도 필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필패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 징크스를 깰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이 대목에서는요, 뭐 예를 들자면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7년 이후에 7번의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3번 이루어졌는데 보수 또는 진보 진영에서 연속으로 대통령 2명을 배출하고 이후 대선에서는 항상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크스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누구한테 유리하냐? 여당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당명으로는 대선에서 한 번만 승리한다는 또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당이 불리하다. 그래서 이번에 야당이 승리한다면 대선마다 명칭이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이 이어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저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이 지금 아주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지지자들이요, 이번 주말에 1000명 정도의 지지자와 외부인들이 와서요, 이 주차 차량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까지 했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창당하라 이런 현수막까지 걸리고, 또 이 방문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또 담장 가드레일까지 올라가서 집안을 구경하는, 그러니까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사저에 시민들이 지금 부쩍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민들 반응은 뭐 굉장히 참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교통 혼잡해서 더 나빠진다. 이러한 상반되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달성이 쌍계리가 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해서 주변 또 이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요, 이 주택 매물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이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이 파란 많은 그러한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 하나의 이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봉하마을 뭐 아주 그야말로 핫플레이스 정도가 아니라 뭐 대대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필수 코스로 돼 있잖아요. 여야를 방문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도 좋은 의미에서 그러한 평가와 그리고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도 우리 보수 야권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앞으로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이 PNR 뉴델리 의뢰로 11일, 12일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6.6%, 그리고 이재명은 40.3%입니다. 안철수 7.3, 심상정 2.5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56.3%가 지지를 찬성을 하고 있고, 수사가 안 된다 반대하는 여론은 40.2%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윤석열 후보 이러한 이 적폐 수사 발언과 관련해서 여권이 말하자면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미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여론에서는요,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지금 여당 측에서 읽고 지금 적폐 수사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로키로 대응 방식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재명은 계속 강한 뭐라 그럴까요? 이 비판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굉장히 이 카드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 기간이 시작이 되면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리드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너나 할 것 없이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냥 이 모든 활동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튜브 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방송 100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구독, 이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무리하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